안녕하세요. 북토크 도서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가 술을 마시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인간은 왜 술을 마시는가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우리가 질문조차 해본 적 없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한 거대한 환상인지 아니면 정말 스트레스 해소나 즐거움 같은 개인의 어떤 실질적인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인지 그 본질을 파고드는 게 이번 논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를 보면요. 술은 인류의 축하와 애도의 자리에 늘 함께 해온 문화적 관습이지만 동시에 헤로인이나 코카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내는 치명적인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가 술을 마시는 행위가 사실상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세뇌와 압력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회적 요인의 그 막강한 영향력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모든 것을 세뇌라는 단어 하나로만 설명하는 건 개인의 주체적인 판단이나 그 순간 느끼는 효용을 좀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지점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는 이유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으로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술이 즐거움을 준다,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그 믿음 자체가 사회가 만들어낸 정교한 환상이라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미디어, 광고, 주변 어른들을 통해서 술이 성공, 축하, 사교, 그러니까 성인 세계의 거의 모든 긍정적인 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흡수하거든요. 성공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은 늘 와인잔을 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에 걸려서 술을 끊어야만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분위기마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위선입니다. 영국 통계만 봐도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 술은 헤로인, 코카인, 엑스터시 같은 모든 강력한 마약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냅니다. 매년 9,000명 이상의 술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망하는데도 사회는 다른 마약에는 극도로 엄격하면서 유독 술에만 관대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보다 우리 사회가 술에 단단히 쇠뇌되었다는 더 강력한 증거가 있을까요?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는 물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걸 세뇌라는 하나의 틀로만 설명하는 건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고 봅니다. 개인의 어떤 주체성이나 판단력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 그러니까 즐거움과 재미, 스트레스와 긴장 해소, 그리고 그냥 단순한 습관 때문에 술을 마시거든요. 특히 앞에 두 가지, 즐거움과 스트레스 해소는 개인이 그 순간 실제로 느끼는 명백한 효용이잖아요. 이걸 단지 사회가 주입한 환상이라고만 치부해버릴 수는 없죠. 미디어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술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물론 무시 못할 영향력이 있겠지만 동시에 술이 수천 년간 인류의 축하, 기념, 어떤 사교 활동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문화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 겪게 될 사회적 어색함이나 불이익을 피하려고 혹은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음주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건 일방적인 강요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내리는 일종의 비용 편익 분석의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비록 그 분석이 장기적으로는 결함이 있을지라도 말이죠. 바로 그 효용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술이 주는 즐거움과 스트레스 해소가 과연 실체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 우리는 술을 배우기 전에는 술 없이도 얼마든지 즐겁게 지내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건 그렇죠. 어린 시절에는 그랬으니까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술이 없으면 즐겁지 않고 술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풀 수 없다고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착각하는 감정의 정체는 사실 술에 중독되면서 생긴 갈증과 불안감을 바로 그 원인이 술로 잠시 잠재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술이 만들어낸 공허함을 술로 채우는 행위를 기쁨으로 오인하는 겁니다. 금주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마치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것처럼 느끼는 그 정신적 박탈감 자체가 이 환상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속여온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인데도 말이죠. 저는 그 지점을 조금 다르게 보고 싶은데요. 중독의 메커니즘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순간 개인이 느끼는 감정 자체는 실제한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직장인이 퇴근 후 마시는 그 시원한 맥주 한 잔에서 얻는 즉각적인 이완 효과, 이게 환상일까요? 이건 실제 경험이죠. 낯선 사람들이 많은 파티에서 어색함을 느끼던 사람이 와인 한 잔에 긴장이 풀려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효과, 이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효용이고요. 하지만 그 즉각적인 이완 효과라는 것이 사실은 알코올 금단으로 인한 미세한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에 불과하다면요? 그걸 진정한 효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마약 중독자가 약물을 투여하고 느끼는 안정감을 효용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꼭 중독자가 아니더라도 그 효과는 나타납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도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는 술을 통해 이완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바로 그 즉각적인 보상 때문에 계속해서 술을 찾는다는 겁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거대하고 추상적인 관념 때문에 마시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인 스트레스와 불안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으로
마음으로 술을 사용하는 거죠. 이 주관적인 경험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분석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해롭다는 사실과 그 순간의 효용성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그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비롯된다면 어떨까요? 사회적 압력 대 개인의 선택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영국 성인 남성의 90%, 여성의 56%가 술을 마신다는 자료의 통계는 이것이 개인의 취향 문제를 넘어선 보편적인 사회 규범이라는 걸 명백히 보여주죠. 생일, 명절, 승진, 결혼, 심지어 장례식까지 인생의 거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술이 당연하게 등장합니다. 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런 환경에서 술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저는 술을 안 좋아해요 라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그 공동체로부터의 이탈을 선언하는 것처럼 비출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저 사람 술도 안 마시는 진짜 아냐 라는 식의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자유롭게 술을 선택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이익을 위해 선택한다고 하셨지만 그건 사실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강요된 선택에 가깝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그 사회적 규범이 강력하다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게 개인의 선택을 완전히 무효화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절대적인 강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담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단호히 거절하면서도 술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사회의 이중잣대라는 증거 아닌가요? 이중잣대라기보다는 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담배나 다른 마약처럼 흑백 논리로 재단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결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사람들은 이 강력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은 규범 속에서 자신의 이익, 예를 들어 사회적 소속감이나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기대하며 음주를 선택하는 겁니다. 압력에 그저 굴복하는 수동적인 행위라기보다는 그 규범을 활용해서 사회적 자본을 얻으려는 능동적인 행위의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고 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그 사회적 압력을 헤쳐나갑니다. 어렵다고 해서 선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다른 약물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진 술의 위상을 다시 한번 짚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복잡하고 미묘한 결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거대한 비합리성과 모순을 포장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서 술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일 24명 이상입니다. 국가보건서비스 NHS는 알코올 관련 질환 치료에 연간 27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조 6,500억 원을 씁니다. 폭행, 성범죄, 가정폭력 같은 수많은 사회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명백히 파괴적인 약물을 사회가 장려하고 심지어 성탄절이나 새해 같은 신성한 축일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로 여기는 것,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요? 후회 현상이라는 게 항상 합리적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16살 소녀 리어 베스가 엑스터시 하나를 복용하고 사망했을 때 영국 언론이 몇 년 동안 그 위험성을 대서특필했던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에 비해 술로 인한 그 수많은 주구는 왜 그렇게 다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술에 단단히 세뇌되었다는, 그래서 그 해악에 무감각해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전통이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끔찍한 이중잣대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 피해 규모의 비교는 타당하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 비교가 문화적 맥락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곤란합니다. 술만큼 인류의 역사, 문화, 종교, 사회적 의식에 깊숙이 통합된 약물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든요. 수천 년간 축하의 자리에서, 종교 의식에서, 계약의 자리에서 술은 단순한 환각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묶어주는 상징적 매개체로 기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적 매개체라는 것이 지금은 공중보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납이 화장품 원료로 쓰였다고 해서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물론입니다. 저는 술의 해악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술을 다른 마약과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건 단순한 위선이나 세뇌의 결과라기보다는 바로 이 독특하고 뿌리 깊은 문화적 역할 때문이라는 거죠. 문제의 본질은 이 특별한 위상 속에서 어떻게 그 해악을 통제할 것인가이지, 단순히 다른 불법 마약과 동일선상에 놓고 왜 이것만 허용하는가라고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해야만 효과적인 규제나 캠페인의 실마리도 보일 겁니다. 단순히 마약이니까 금지하자는 식의 접근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음주가 사회가 개인에게 설계한 정교한 함정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수많은 통계와 사례들은 술의 막대한 해악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술을 끊지 못하고 심지어 즐긴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술에서 얻는다고 믿는 이점들이 사실은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한 두려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술 없이는 즐길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공동체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두려움, 스트레스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말이죠.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믿음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사회적 구조의 강력한 힘은 인정하지만 그 안에서 개인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 감소, 사회적 유대감 형성 등 술이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효용을 추구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더 큰 해악을 가져올지라도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술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 주관적인 경험과 동기를 단순히 망상이나 쇠뇌의 결과로만 치부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하고 분석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왜 사람들은 장기적인 해악을 알면서도 단기적인 이익을 택하는가? 저는 여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논의는 음주라는 하나의 행위 안에 사회적 규범이라는 거대한 구조와 개인의 심리라는 미시적인 동기
전기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군요. 그렇습니다. 이 물질이 왜 우리 삶에서 이토록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파괴적인 힘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오늘 다룬 자료는 우리에게 더 깊은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무엇이 진짜 나의 선택이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네요.